언니, 언니 얼굴 왜 그래? 까만 게 잔뜩 퍼졌잖아. 뭐? 언니, 이거 검버섯 아니야? 이러다 얼굴 다 망가진다니까. 지금 당장 병원 가자고. 시간 지나면 고치기 힘들어. 혹시 당신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손등에, 눈가에, 얼굴에 검은 얼룩이 서서히 퍼져가던 그날. 한두 개였던 점이 몇 달 새에 수십 개로 늘어나는 거, 비싼 화장품을 사봐도 약국 미백 크림을 발라도 아무 소용없던 절망. 혹시 나도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체념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5세, 피부만 50년을 연구해온 전문의 한재훈입니다. 이 자리에서 단언합니다. 검버섯, 기미, 절대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피부과 안 가도 됩니다. 수백만 원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히 준비한 3가지 방법으로 집에서 아무런 위험 없이 확실하게 없애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3분 투자로 당신 얼굴에 핀 검버섯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수백만 원 아끼고 10년 젊어진 얼굴을 되찾고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비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공개할 거니까요. 당신 얼굴의 시간을 거꾸로 돌릴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부터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그래야 복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3가지 방법은 수만 명 환자들에게 직접 검증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방법들은 모두 집에서 단 돈 몇천 원이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병원 갈 필요 없습니다. 레이저 시술, 비싼 약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부작용 없습니다. 단 하나,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믿기 힘드시겠죠? 하지만 제 환자들 중엔 이 방법으로 20년 묵은 검버섯이 옅어지고 기미까지 사라진 분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3가지 방법, 모두 실제로 검버섯이 옅어지고 기미가 없어지는 것을 수백 명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부작용과 잘못하면 악화되는 경우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좋은 방법만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도 경고해드립니다. 특히 검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기미, 백반증, 다크서클과 혼동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잘못 알면 오히려 피부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검버섯과 기미의 차이까지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무엇이 검버섯이고 무엇이 기미인지, 그리고 각각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영상 절대 중간에 끊지 마세요. 제발 끝까지 함께 하세요. 이제부터 첫 번째 비법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제가 가장 먼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레몬 꿀팩입니다. 아이고, 레몬이요? 꿀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와 구연산, 신맛을 내는 천연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멜라닌 색소를 분해해서 검버섯과 기미를 옅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꿀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면서 자극을 완화해줍니다. 2가지가 합쳐지면 검버섯은 점점 옅어지고 피부는 탄력 있고 부드럽게 변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신선한 레몬 반 개를 짜서 즙을 냅니다. 둘째, 순수 꿀 1숟가락을 섞습니다. 셋째, 밀가루를 조금 넣어 살짝 걸쭉하게 만듭니다. 이 반죽을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부드럽게 펴바릅니다. 그리고 15분 동안 기다립니다. 그 후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처음 바르면 약간 따끔거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너무 아프거나 화끈거리면 즉시 씻어내야 합니다. 또 하나, 레몬을 바른 뒤에는 꼭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 SPF 30 이상을 발라야 합니다. 자외선은 멜라닌 생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안 그러면 오히려 검버섯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가능하면 저녁에 하세요. 그리고 다음날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야 합니다. 이 간단한 레몬 꿀팩을 일주일에 두세 번 꾸준히만 해도 한 달 안에 거울 속 내 얼굴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 그리고 레몬은 냉장고에 오래 둔 것보다 신선한 레몬을 쓰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꿀은 설탕이 섞인 가짜 꿀 말고 100% 순수 꿀을 써야 진짜 효과를 봅니다. 이 간단한 방법 하나로도 20년 묵은 검버섯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조금만 꾸준히 해보세요. 당신 얼굴에 핀 검버섯이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날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녹두팩. 이건 옛날부터 내려오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에서는 비싼 화장품 하나 없이도 피부가 뽀얗고 깨끗했습니다. 그 이유 바로 녹두입니다. 녹두에는 사포닌이라는 천연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피부 속 깊이 쌓인 노폐물과 죽은 세포를 부드럽게 녹여내면서 검은 색소 침착까지 완화시켜줍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된 얼룩을 깨끗하게 지워주는 천연 지우개 같은 거죠. 실제 사례 이야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제 환자였던 77세 김봉숙 할머니 손등과 얼굴에 검은 점이 별자리처럼 촘촘히 퍼져 있었습니다. 곧 다가오는 70번째 생신잔치. 할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 얼굴로 사람들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그때 제가 권한 게 바로 녹두팩. 방법은 간단합니다. 녹두가루 3큰술, 따뜻한 우유 2큰술, 꿀 1큰술. 이렇게 넣고 섞어주면 약간 묽은 크림처럼 됩니다. 만약 반죽이 너무 묽게 흐른다? 걱정 마세요. 그럴 땐 녹두가루를 한두 숟갈 더 추가하면 됩니다. 또는 우유를 조금 덜 넣고 맞추시면 됩니다. 완성된 반죽을 검버섯 부위에 얇게 펴 바르고 15분 후에 부드럽게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피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 다시 강조합니다. 민감성 피부라면 처음엔 얇게, 짧게 10분 이내 테스트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듬뿍 발라야 합니다. 사용 당일은 햇빛을 피해야 합니다. 외출 시엔 자외선 차단은 필수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 질문 하나 받을게요. 선생님, 레몬 꿀팩과 녹두팩 같이 해도 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정답은 네, 가능하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날 두 가지를 연속해서 하면 안 됩니다. 피부가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합니다. 월, 수, 금은 레몬 꿀팩, 화, 목, 토는 녹두팩, 일요일은 피부 휴식, 피부도 숨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번갈아 하면 각각의 장점을 살리면서 2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알로에팩, 감자팩, 다양한 민간요법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3가지 방법만 집중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방법들은 다음 기회에 더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검버섯, 기미, 백반증, 다크서클의 차이점까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당신 피부를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영상 끊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3번째 비법입니다. 바로 바나나 껍질 마사지입니다. 바나나 껍질? 조금 생소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제가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직접 확인한 결과 바나나 껍질만큼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방법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왜 하필 바나나 껍질일까요? 바나나 껍질 안쪽 부드러운 하얀 부분에는 비타민 A, B, C, E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피부 속 멜라닌 색소를 자연스럽게 완화시키고 검버섯을 옅게 만들어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껍질에는
구연산과 살리실산 성분도 들어있어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죠. 결국 검버섯을 부드럽게 흐리게 만드는 천연 재료가 이미 바나나 껍질 안에 다 들어있던 거죠.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나나 하나 맛있게 드세요. 껍질은 버리지 마시고 안쪽 하얀 부분으로 검버섯 부위를 살살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10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한 후 15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해주셔야 피부에 자극이 없습니다. 이걸 매일 저녁 세수 후에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나나 껍질 같은 걸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방법을 시작한 실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환자였던 78세 강창수 어르신. 처음엔 바나나로 무슨 피부가 좋아지냐며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권해드렸어요. 아버지, 이거 간단하니까 한 번만 해봐요. 마지못해 시작하신 강 어르신, 3주 후에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울 볼 때마다 검버섯이 옅어지는 게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바나나 드시고 저녁마다 껍질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시면서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작은 비법 하나 더 드릴게요. 바나나는 약간 덜 익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껍질에 살짝 검은 점이 있는 정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초록색, 덜 익은 바나나는 자극이 심할 수 있고 너무 갈색, 과속된 바나나는 성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사용한 껍질은 절대 다시 사용하지 마세요. 사용 후엔 깨끗한 물로 꼭 씻어주세요. 끈적임이나 피부 트러블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비법. 바나나 껍질 마사지 후 올리브 오일 한 방울을 손바닥에 덜어 검버섯 부위에 부드럽게 발라주면 올리브 오일이 바나나 성분을 피부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이건 제가 5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직접 발견한 비밀입니다. 바로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를 오래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참, 올리브 오일이 없으면 무향 코코넛 오일도 괜찮습니다. 그럼 왜 바나나 마사지가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우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즐겁게 바나나 하나 먹고 그 껍질로 피부까지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경제적이고 부담 없는 방법입니다. 혹시 바나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파인애플 껍질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파인애플 껍질 안쪽에는 피부를 맑게 해주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파인애플은 산도가 높아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처음엔 5분 정도만 살짝 테스트해 보시고 이상 반응이 없을 때만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그럼 레몬 꿀팩, 녹두팩, 바나나 마사지까지 세 가지를 모두 같이 해도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지 마세요. 피부는 생각보다 민감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월요일, 수요일은 레몬 꿀팩, 화요일, 목요일은 녹두팩, 금요일, 토요일은 바나나 마사지, 일요일은 피부 휴식. 이렇게 피부에게도 숨 쉴 시간을 주는 것이 진짜 피부를 되살리는 길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바나나 껍질 마사지가 기미나 백반증, 다크서클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바나나 껍질 마사지는 검버섯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기미, 백반증, 다크서클은 발생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방법만으로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검버섯과 기미는 피부 속 색소가 쌓이는 원인은 비슷하지만 발생하는 깊이와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기미는 주로 햇빛과 호르몬 변화 문제로 멜라닌 색소 과다로 인해 피부 깊숙한 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바나나 껍질 방법만으로 완벽히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백반증은 면역 이상 반응으로 멜라닌 세포 자체가 소멸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검버섯 관리법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백반증은
반드시 전문 의료진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크서클 역시 피부 속 색소 침착이 아니라 혈액순환 장애로 혈관이 비쳐 보이거나 피부가 얇아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알려드린 바나나 껍질 방법이 검버섯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지만 기미나 백반증, 다크서클까지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 헷갈리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기미, 백반증, 다크서클은 추후 각 각에 맞는 방법을 따로 다뤄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는 검버섯부터 기미, 백반증, 다크서클까지 당신의 소중한 피부를 끝까지 지켜드릴 겁니다. 오늘은 검버섯에만 집중하세요. 이 작은 실천이 당신 얼굴을 다시 환하게 밝혀줄 테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아무리 열심히 검버섯을 없애도 이걸 모르면 또다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 정말 끝까지 함께 하셔야 합니다. 10년 동안 깨끗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비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50년 동안 수만 명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검버섯이 거의 없는 분들은 특정 음식을 꾸준히 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음식이냐고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철분, 비타민 A,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피부 속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특히 풍부한 엽록소가 피부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드실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끓는 물에 딱 30초만 살짝 데쳐서 드세요. 오래 끓이면 좋은 성분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데친 시금치에 올리브 오일 1숟가락, 깨소금 조금 뿌려서 무쳐 드시면 흡수율도 2배로 높아지고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김명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예전엔 손등과 얼굴에 검은 점이 가득 퍼져서 사진 찍을 때마다 얼굴을 가리셨던 분이죠. 하지만 매일 아침 살짝 데친 시금치를 한 줌씩 꾸준히 드신 지 3개월 만에 손등 검버섯이 절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베란다에서 시금치를 키워서 이웃들에게도 나눠주고 계신데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실 때 깨끗해진 손등이 햇살처럼 반짝이는 걸 봤습니다. 그때 확신했죠. 음식이 약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드물게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결석 경험이 있는 분들은 꼭 살짝 데쳐서 드시길 권장합니다. 생으로 소량 드시는 건 괜찮지만 많이 드실 때는 데쳐서 드셔야 몸에 부담이 덜 갑니다. 두 번째,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면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고 멜라닌 색소 생성도 억제해줍니다. 당근은 하루에 작은 것 하나, 껍질째 깨끗이 씻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껍질 바로 밑에 좋은 성분이 가장 많거든요. 또 주스로 드시고 싶다면 당근과 사과 반 개를 함께 갈아서 드세요. 맛도 부드럽고 흡수율도 훨씬 좋아집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당근을 너무 많이 드시면 피부가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카로틴 혈증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당근 주스를 여러 잔씩 마실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하루 당근 하나 정도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하나, 당근은 생각보다 당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스를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작은 컵에 천천히 나눠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아내도 20년 넘게 매일 아침 당근 주스를 먹었습니다. 지금 75세인데 주변에선 60대 초반으로 볼 정도로 피부가 맑고 깨끗합니다. 친구들이 물어봐요. 비결이 뭐야? 아내는 그냥 웃으며 말합니다. 당근 한 컵이야. 그리고 세 번째,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피부 염증을 줄이고 세포막을 강화해주니까 멜라닌 색소 생성도 자연스럽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호두는 매일 아침
5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요구르트에 부숴 넣어도 좋고 그냥 물과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호두는 칼로리가 꽤 높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5알 이상 드시지 마세요. 견과류 자체가 지방 함량이 높아서 많이 드시면 오히려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또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라도 가려움, 두드러기 같은 반응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정숙 할머니 이야기 기억합니다. 호두가 비싸서 망설이셨지만 피부 한번 망가지면 치료비가 더 든다는 제 말에 마음을 굳게 먹고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동안 꾸준히 드신 결과 손등 가득 퍼졌던 검버섯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딸이 놀라서 물었대요. 엄마, 피부과 다녀오셨어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호두만 먹었어.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금치, 당근, 호두. 이 3가지 음식을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면 멜라닌 색소 생성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매일 햇빛을 받아도 검버섯이 잘 생기지 않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당근과 호두를 함께 드시면 효과는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이 있으신 분이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주의사항을 기억해 주셔서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고려하시고 조금씩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을 먼저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식으로 피부 안을 지켰다면 이제 피부 겉을 지킬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보습과 자외선 차단 방법, 이걸 놓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는 검버섯을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시 생기지 않도록 막는 방법, 그리고 피부를 지키는 관리법입니다. 제가 수만 명 환자를 진료하면서 느낀 진짜 핵심은요, 검버섯을 없앤 다음 그대로 방치하면 몇 달 안 돼서 다시 생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말씀드릴 2가지 꼭 기억하세요. 바로 피부 보습과 자외선 차단입니다. 먼저 보습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피부 속 수분이 줄어듭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표면이 갈라지고 그 틈 사이로 유해 물질이 들어가면서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생성됩니다. 그래서 보습은 검버섯 관리의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보습은 이렇게 해주세요. 저녁에 세수하신 뒤 바로 보습제를 바르세요. 얼굴에 물기를 수건으로 살짝만 닦고 피부가 촉촉할 때 바르셔야 수분이 피부에 그대로 갇힙니다. 비싼 제품 필요 없습니다.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이면 충분해요. 손바닥에 떨어뜨려서 검버섯 부위에 부드럽게 펴 발라주세요. 그 위에 바르는 것이 있습니다. 비타민C 앰플이나 세럼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저렴한 제품으로도 괜찮고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지 먼저 손등에 테스트해 보세요. 이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를 옅어지게 하고 피부의 회복을 도와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이건 정말 검버섯 재발을 막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흐린 날이든 비 오는 날이든 실내에 있든 무조건 바르셔야 해요. 자외선은 구름도 유리창도 뚫고 들어오거든요. SPF 30 이상, PA2+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시고 하루 중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엔 2~3시간마다 꼭 덧발라주세요. 얼굴은 기본이고요. 손등, 목, 귀 옆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손등은 얼굴보다 더 빨리 노화되고 검버섯이 생기는 부위예요. 그리고 자주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바른 위에 바세린도 같이 써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자외선 차단 효과를 내는 건 아니고 보습을 더 오래 유지시키기 위한 추가 팁입니다. 순서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얇게 바세린을 얹듯이 바르면 피부에 막이 형성돼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지성 피부이신 분들 혹은 피부 트러블이 자주 나는 분들은 주 1에서 2회
밤에만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세안 직후에는 보습제를 가장 먼저 발라야 합니다. 그런 다음 비타민C 제품을 그 위에 덧바르듯 얇게 펴 발라주세요.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가장 바깥층에 발라서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확실히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이 순서가 흐트러지면 흡수율도 떨어지고 효과도 반감됩니다. 그리고 바세린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보습을 오래 유지하고 싶으실 땐 맨 마지막 단계에서 얇게 언뜻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올리브 오일은 요리용으로 쓰는 일반 오일도 괜찮지만 향이나 첨가물이 없는 엑스트라 버진 제품이 가장 적합합니다. 끈적임이 불편하신 분들은 무향 코코넛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어머니도 이 방법을 평생 지켜오셨습니다. 90이 넘은 나이까지도 손등이며 얼굴이며 깨끗하게 유지하셨죠. 자외선 차단제는 약이 아니라 밥이다.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손운동만 잘해도 피부가 맑아지고 심지어 뇌 건강까지 좋아진다는 놀라운 비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손운동이 무슨 피부와 뇌 건강까지 바꾸겠어? 하지만 제가 5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손을 많이 쓰는 분일수록 검버섯이 적고 기억력도 또렷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손끝에는 우리 몸의 신경 말단이 가장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손끝을 자주 움직이면 뇌를 직접 자극하게 됩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끝을 움직일수록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그 덕분에 피부 재생이 빨라지는 겁니다. 기억나는 분이 계십니다. 86세 강영호 어르신. 매일 30분씩 손 운동을 하셨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기 검진 때 뇌 건강 상태를 검사했는데 60대 후반 수준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계셨고 손등에 가득했던 검버섯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손부터 움직입니다. 손이 맑아지니 머리도 맑아져요.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따라 하실 수 있는 손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식사 준비하면서도 하실 수 있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손끝이 살아야 뇌가 산다. 이건 그냥 미신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손끝은 뇌와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제가 50년간 진료하면서 만난 환자들 중에 손을 자주 쓰는 분들일수록 피부도 더 맑았고 기억력도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억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89세 이정순 어르신. 매일 아침 30분씩 손가락 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손가락이 움직이는 한 내 머리도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병원 검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뇌 혈류량이 실제로 젊은 사람과 비슷했고 손등 피부 상태도 또래보다 훨씬 맑고 깨끗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끝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신경 말단이 모여 있습니다. 이 신경들이 끊임없이 자극되면 뇌가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피부까지 맑아지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당장 지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운동, 엄지와 다른 손가락 맞닿기. 오른손 엄지를 검지에 톡. 그 다음엔 중지에 톡. 약지, 새끼손가락까지 차례로 맞댑니다. 이걸 10번씩 반복해주세요. 천천히 집중하면서. 이 운동은 치매 예방, 집중력 향상, 손끝 감각 자극에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운동, 손바닥 마찰 열 만들기. 양 손바닥을 10초간 빠르게 비벼보세요. 손이 따뜻해질 때까지요. 그 다음 따뜻한 손으로 얼굴을 살포시 감싸보세요. 피부에 온기가 퍼지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검버섯이 있는 부위는 손끝으로 살짝 눌러주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운동, 손목 돌리기.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손목을 크게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세요. 이건 손가락 관절, 손등, 팔의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이 세 가지 운동, 아침 5분, 저녁 5분, 하루 10분만 해보세요. TV 보시면서도 할 수 있고, 식사 전에도, 잠자기 전에도 좋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그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손 운동 후 따뜻한 물로 손을 씻고 보습 오일을 살짝 발라주시면 손등 검버섯 완화에도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피부는 외부에서 바꾸고 뇌는 손끝에서 깨어납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비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데 꼭 필요한 하나의 마인드셋, 그리고 생활 습관 유지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건 평생 피부를 지키는 비밀 무기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집에서 할 수 있는 검버섯 제거 방법 3가지였습니다. 레몬 꿀팩, 멜라닌 색소 분해와 피부 보습, 녹두팩, 피부 각질 정리와 색소 완화, 바나나 껍질 마사지, 비타민과 자연산 각질 제거 효과. 둘째, 검버섯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음식 3가지도 소개해드렸죠. 시금치, 엽록소와 비타민 A, 시로 멜라닌 억제, 당근, 천연 자외선 차단제 역할의 베타카로틴, 호두, 오메가3으로 염증 완화, 피부 세포 보호. 셋째, 가장 중요한 건 보습과 자외선 차단입니다. 세안 후 즉시 올리브 오일로 보습, 그 위에 비타민C 앰플로 색소 완화. 마지막으로 SPF 30 이상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손등, 목, 귀 옆까지 꼼꼼하게. 넷째, 뇌 건강과 피부를 동시에 챙기는 손 운동법도 알려드렸습니다. 하루 5분, 꾸준한 손가락 운동만으로도 피부와 기억력이 함께 좋아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시금치는 소량생으로는 괜찮지만 많이 드실 땐 살짝 데쳐서 먹기. 당근은 당 수치가 높은 분들은 과다 섭취 주의하기. 호두는 고지혈증이나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의사 상담 후 섭취하기. 피부에 바르는 제품은 꼭 소량 테스트 후 사용하기. 이 모든 방법을 통해 우리가 전하고 싶었던 핵심은 하나입니다. 검버섯은 결코 운명이 아닙니다. 다만 꾸준히 실천하고 내 몸을 이해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피부가 변하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피부가 환해지면 하루가 더 밝아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중 하나라도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따뜻한 여정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곳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길. 당신의 삶에 지혜를 더하고 마음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는 공간. 신바람 지혜길입니다. 언제나 진정성 있고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하루에 작은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